반갑습니다. 장승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무관하게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도 러시아산 석유하고 가스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인플레이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는데,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요 재료 소멸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 되니까 그게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요런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 금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압박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작년 4월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는 기저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낮은 물가 상승률이었고,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근데 올라간 거에서 다시 계산을 하니까 이제는 많이 안 올라갈 것이다. 요런 거. 그러면 3월에 기준금리 인상 한 번만 해도 시장이 대번에 안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이게 우리 증시의 베어마켓 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분석에 의한 바로는 확률이 베어마켓 랠리 쪽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투자 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도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까라는 부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뭐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 요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하면서도 딱히 그 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뺀다라는 거. 이게 진짜 결제망에서 빼는 게 타격이 크다면 러시아의 수주를 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지지 않는 것은 결제망에서 뺀다는 게 언론에 의해서 가대 포장돼 있지만 실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걸 결제할 때마다 이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인터넷 뱅킹 너네 못해. 그래서 창구에 가서 입출금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제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 하더라도 수출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서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달러 결제에서 빼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라는 건 아주 과장된 도대체 그런 분석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제재가 분명히 생각보다는 크지만 그 뭐지? 생각보다는 크지만 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줄 만큼의 결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그 쉐빙선 수주가 제일 많은 대우조선해양을 보면 이게 과연 러시아 제재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인 게 맞느냐라는 부분.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가 결제망에서 제외돼서 돈을 주고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우조선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최대 8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8조 원의 어떤 위험에 노출된 종목의 주가 흐름이 이렇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별거 아니다. 요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시장에서 우려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은 사실 크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것도 아마 이번 달 안에 어쨌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친 것도 뭐 러시아의 안보니 뭐니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크림반도에서 셰일가스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셰일가스 개발에 약정도 하고 이미 진행이 들어가려는 찰나에 러시아가 홀라당 먹어버렸다. 그리고 이번에 동부 지역의 공업지대도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도 러시아가 홀라당 먹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발전을 좀 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하나씩 뺏어가는 이 동네 깡패 같은 존재니까 계속 뺏길 수는 없으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해관계,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러시아도 돈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기전이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 달 안에 결론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악화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 가능성 1%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독재자들은 항상 내가 똘끼가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인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하는 거고 러시아도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거지 이 사람들은 결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예를 들면 김정은은 한반도 전체에서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2천만 명 이상을 노예로 부릴 수가 있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왕입니다. 왕이고 북한의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신과 같은 존재인데 핵무기로 똘끼를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정도지 만약에 핵무기를 진짜 쏜다. 그런 안락하고 아주 뭡니까 2천만 명을 희생한 대가로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이 다 날아가는데 과연 그런 미친 짓을 할 것이냐? 절대 못합니다. 푸틴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지금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인데 굳이 뭔가 자기의 안위까지 버릴 만큼 정신병이 나지 않는 이상은 아닌 거고 또 정신병이 날 수도 없고 정신병이 난다면 독재자는 다른 측근에 의해서 축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권력 구조상. 예, 그래서 절대 그거는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똘끼가 있는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니까 시장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심지어 러시아가 이렇게 해주는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었습니다. 국채금리가 낮아져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한 2번 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이미 얻었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 에너지 가격 상승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에너지 가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자문이라 하는 건 조금 그런데 아무튼 자문을 구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주유소 하는 형님인데 과거에도 유가 폭락했을 때 $20대에서 올라간다고 유가 상승에 많이 베팅을 했던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유소에서 오는 가격표가 있답니다. 그걸 보면 대략적으로 다음 달에 오르겠다 내리겠다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4월 달에 내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 계절적으로도 4월, 5월에는 내리고 이 시점에 물류 대란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 적체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빠르게 지표가 안정이 될 것이고 또 그 기저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3월 금리 인상하고 나서 4월부터 바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때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7번 한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를 펼칠 것이고 제가 5월에 산다는 것도 사실 5월이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3월이 저점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3월에 저점을 만들고 5월에 이렇게 한 번 더 줄 때 이게 이제 집 팔아서 산다는 3중 바닥인 거고, 이 두 번째 바닥에서 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적으로는 괜찮은데 요 2달 고생해 버리면 실제로 이 구간에서 샀다고 해도 여기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상승이 시작할 때 사야 된다. 뭐 그런 거지.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본다면 3월이 제일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경제 제재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미국은 금리 인상 2번 한 것 정도의 효과를 누렸다. 그리고 4월부터는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많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말씀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름 감사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약간 이제 뭔가 해결 조짐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 하나는 됐고 요거 하나가 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니까 요건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공장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 임대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 하시는 두 분을 뭐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걸 구상하고 있고 지붕을 확보를 하고 있다. 제가 지붕을 확보를 하는 게 8메가와트 발전을 할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요 공장 임대하시는 그 업체하고 이렇게, 아니 부동산 중개 업체하고 내일 이제 2개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장을 어차피 임대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에 2개 합쳐서 한 200개 이상의 공장이 이미 임대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할 거 지붕만 따로 임대를 해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통할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요만큼을 할 수 있는 지붕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 요거 되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주식, 제가 이게 뭐 태양광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다. 그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부 휴지가 될 겁니다. 항상 물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태양광은 안정적으로 20년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혹입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랬을 때 약간 더 높아진 가격에 장기 계약을 해서 20년간 계약을 해버리면 요거는 안전자산이 됩니다. 물론 뭐 파손의 위험이 있고 이런데 은행 대출 자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수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주식하고 이 태양광하고의 어떤 상호 간의 보완을 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제가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사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를 제가 소개를 했고 지금 회수 타이밍입니다. 회수 타이밍이 올해 들어오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여놓은 게,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니까 이 회수 타이밍이 지금 이제 거의 뭐 다 이것도 해결이 됐는데, 요 회수되는 부분이 최소 20% 정도 수익입니다. 이 최소.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30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상당히 괜찮은 위험 회피를 했었다. 이걸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본의 아니게 주식 비중을 0으로 만들었는데, 0은 아니지만 뭐 사실상 0으로 만들었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많이 벌어줬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미래 수익까지 더하면
훨씬 더 되는데 일단 뭐 나중 거는 모르니까 세상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고 그러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분양 시장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요 태양광 발전이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앞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장기 계약을 못 다니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린 저번에 잠깐 올려드린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실 분들 직접 이제 법인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비율 장기 계약 하나 그리고 장기 계약 하지 않는 거 하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또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걸 하나씩 100kW씩 100kW씩 이렇게 각각 참여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요런 구상입니다. 제가 법인을 만들어가서 다 하는 거는 어쨌든 조금 그 현재 법 테두리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위험이 보완이 될 겁니다. 왜? 매달 나오니까 여기서는 수익이. 그럼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매달 예를 들어서 1,000,000원 투자를 하는데 매달 뭐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1,000,000원 해서 마이너스 얻어 터져가지고 한 700만 원이 됐다. 그래도 3달 있으면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면 좋은 종목이란 전제로 나중에 수익이 회복되고 그게 어떤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욕심 부리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고 위험할 때 특히 뭐 8월 같은 경우는 거의 검증이 됐으니까 7월 말에 주식 한번 싹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리고 태양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그게 누적돼서 좋은 종목에 계속 불입이 된다면 나중에 시장이 한번 이렇게 되다 한번 이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그동안 누적해서 안전자산에서 얻는 수익, 위험자산에서 얻는 수익 그리고 생업에서 얻는 수익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뭉쳐지다가 시장이 좋아질 때 한 방에 되는 거. 요게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평범한 분들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요거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오래 되신 분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봤겠습니까? 단타 안 해봤겠습니까? 모든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만이 거의 유일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식만 갖고 나머지는 버틴다 심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 우울증도 그렇지만 우울증 뭐 많은 분들이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뭐 정신이 뭐 나약하고 아니면 왜 그렇게 사고방식이 부정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건 그 머리가 고장 난 겁니다. 뉴런 쪽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밖에 없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폭락하는 시장에서 버티고 올라가는 것 참고 계속 보유하고 이거 안 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할 수는 있지만 우울증처럼 우울증 내가 마음으로 극복해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약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 거기에 이전의 부동산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하신다고 저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 투자할 때도 제가 책임만 져가지고 이 최근에 한 2달 정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별건 아닌 문제인데 그냥 뭐 건축법 개정되고 뭐 대장동 터지고 계속 변수가 생기면서 약간 지연이 됐다는 것밖에 없지만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뭐 어떻게 이 설명을 해드려도 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왜냐하면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수명하고 바꾸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변수가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규모를 크게 갖출수록 태양광 발전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 약간의 비용을 모아서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뭐 본질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보완이다. 시스템이 아니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는지 일이 술술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단 어떤 동물이라도 그 동물의 본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동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 오직 사람만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고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칭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도를 해서 누구한테 검사받듯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마음. 예, 그래서 지금 벌써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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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진 파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보, 예, 저도 이거 봤는데 뭐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기도를 하시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쓰셔도 사실 이게 기도한 거랑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까지 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기도 말씀드린 날 예, 하나, 그리고 또 이번에 하나, 또 하나도 잘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또 잘 되는 방향으로 제가 또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실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보다 더 끈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으로 엮였기 때문에 예, 돈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저한테 뭐 돈을 바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또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게 결국은 돈으로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 돈 자체가 우리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돈을 밝히면 나쁜 놈이다 이런 아주 뭐 어떤 잘못된 사상에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이라는 게 가장 확실하고 그걸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밝히기 위해서 남한테 해를 끼친다 이런 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약속된 대로 정직하게 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걸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돈 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런 분들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이시면 오직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너무너무 나쁜 사이가 있습니다. A랑 B랑. 근데 뭐 A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여기에 더해서 너의 정신적인 피해가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 500만 원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다 하고 전하면 B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만 갖고 하면 또 나중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절대 이런 걸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기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뭐 금전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교 사상을 깨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그거의 첫 번째가 돈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 나 돈 좋아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돈을 좋아한다라는 거, 돈 때문에 남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뭐 10명, 100명이 이득 볼 거 혼자 이득 보기 위해서 100명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런 행동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런 금전을 추구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마음의 표현을 금전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아주 아름답다라고 보여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길이 보이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생명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성악설이 당연히 맞습니다. 곳간에서 임신이 아니라 인심이 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악설을 벗어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하니까 잃더라.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쫓기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쫓기지 않게 만들려니까 돈이 너무 적은데요. 투자할 돈이. 예, 그래서 뭐 부동산이든 태양광이든 이렇게 분산을 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뭐 별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1년, 2년 누적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눈덩이가 될 거니까 예, 그렇게 믿고 계속 노력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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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경동나비엔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진세미캠도 같이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고 오늘은 종목이 좀 많은데 예, 신속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기시는 이 감사 댓글과 기도로 인해서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 더 제가 뭐 능력은 안 되지만 양질의 예, 컨텐츠로 보답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진파워 예. 일진파워 질문 주신 분이 아주 꾸준히 이제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데 전 굉장히 이분께서 어떤 좋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께. 왜냐면 그 언제 한번 하다가 또 시들해지고 또 뭔가 눈치가 보이고 이렇지만 계속 이렇게 제가 반말로 이 댓글을 하시라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유교적인 걸 다 깨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지만 뭐 그거는 뭐 제가 그러는 거고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이 반말을 통해서 유교 사상을 깨고 이 주식 시장에서 조금 더 적합한 사람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연습이다. 예, 그랬을 때 요 민스 이분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좀 아주 이분이 나중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단 9,000원. 아주 평단이 훌륭하습니다. 예, 수익도 보시고 손가락 단속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매도 거래량이 없긴 한데 시장이 안 도와주면 이 시세라는 것도 가치 상승에 기반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2,895억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가치 시가총액 수준까지는 도달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책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예, 이쪽인데 그 유가가 오르면서 이제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고 이걸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선반영을 심하게 했느냐 심하게 하지 않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대체로 한국 증시에서는 그런 게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 고점에서 한번 밀리고 2번 밀리면 그때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벽이 되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주가를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서 또 더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럼 지금이
역대 신고가기 때문에 신고가 근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리는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고점 다시 돌파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돌파하면 신고가니까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이 갭이 상승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갭을 다 깨고 나면 조금 정리해야지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상보. 예, 상보는 뭐 오늘 반등해서 이게 별다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보가 중국 법인을 매각을 하려고 했고 근데 뭐 저는 이제 중국 쪽하고 거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약속을 어기는 게 매우 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면 그냥 그런 약속 깬 것도 쉽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뭔가 중국하고 한다는 건 제가 이미 당해서 뼈 아픈 걸 당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한다 그러면 그냥 결과가 나오고 나서 돈이 통장에 꼽히면 그때 가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이게 요 300억에 팔렸다면 현금 유동성은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분 이걸 300억에 팔고 다시 이걸 넣어가지고 지분 30%를 취득해서 연결로 잡아 놓는다. 그러면 상부 입장에서는 연결로 실적은 계속 잡히는 반면 한 140억 정도는 그냥 남는 돈이 된다. 예, 요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근데 이렇게 됐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상한가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마 이 계약의 성사 여부가 그때쯤 결정이 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9억 3,100만 원 그리고 1억 8,600만 원은 그냥 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억 정도 벌었습니다. 11억.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뭐 이거 깨졌지만 나쁘지 않네. 예, 그리고 실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상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대 주주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행사를 했고 그걸 그대로 갖고 갑니다. 경영권 지분으로 시장에 팔지 않고 그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가장 확실한 어떤 표시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뭐 작년 올해 계속 흑자 냈으니까 뭐 이 기조가 이어간다면 상보가 하는 사업적인 특성 그러니까 뭐 저기 자동차용 필름이라든지 이런 쪽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전기차로 전환해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뭐 그래핀 쪽으로 또 뭔가 주목받을 만한 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나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한 가지만 생각하셔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표이사일 거고 대표이사가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주식을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더라. 왜? 이 가격에 팔아도 수익이 날 텐데 안 팔고 갖고 갑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더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게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뭐 배당 관련해서 또 이렇게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삼성생명이 주가가 내려왔지만 잘 저는 이런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 저는 증권사들이 미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뉴스가 여기 있습니다. 요 뉴스. 요거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증권사들이 삼성바이오가 2조 7천억 들여서 지분 확보해서 에피스 지분 가치가 28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아주 정확한 가치인 것 같고, 요거 2조 7천억 원 받으면서 바이오제는 2조를 남겼습니다. 2조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투자 성공한 거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왜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되느냐? 결국 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은 계속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이렇게 높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권사들이 뭐 그나마 요 KTB가 그나마 양심적으로 잡은 거고, 나머지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가치가 20조 원이니 23조 원이니 니들 돈 주고 23조 원에 사봐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예. 정말 이거 문제가 큰데,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후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돈을 버느냐? 돈을 벌기는 벌지만 나중에 벌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보다 아주 많이 벌겠느냐, 이런 예측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나쁘게 표현해서 개나 소나 바이오시밀러는 내놓는데 이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누가 봐도 불가능한데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이 크지 않을까 보고, 반대로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 뭐 가치 대비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지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삼성생명이 뭐 나빠진 게 있느냐 그러면 올해도 나빠진 게 없습니다. 4분기에도 흑자를 냈고 1분기에는 삼성전자 배당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수준도 지켰고 매출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금리 인상하게 되면 좀 더 환경이 좋아질 텐데,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12조지만 거의 다 이거 청산하면 현금일 텐데 이게 40조가 넘는 회사인데 거의 이제 4분의 1도 안 될 거, 한국전력 수준밖에 안 되려고 하는, 이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를 일인데, 아무튼 뭐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게 좀 크게 작용했다 하더라도 납득이 잘 안 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항상 옳고 시장이 신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세가 뭐 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너무 싸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뭐 시간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동나비엔 손실이 크다고 하셨는데, 경동나비엔이 안정적으로 뭐 이익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고평가는 아니고, 그리고 가스보일러 시장이 가스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뭐 영향을 받느냐? 그렇다고 뭐 도시가스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가스 보일러 만들다가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탐방을 한 기업이 대우 컴프레셔인데, 대우 컴프레셔가 그 우리 드레스룸에 요렇게 공기청정기를 부착형으로,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드레스룸 살균기입니다. 뭐 제습 그리고 살균 요런 부분들을 다 하는 아주 거의 무소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 드레스룸, 아파트의 드레스룸에 요런 게 부착이 돼서 24시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연구실에 갔더니 요 밀폐된 공간에 이제 수증기를 막 뿌려가지고 뿌옇게 만들어서 요걸 가동하니까 눈에 띄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와, 성능이 괜찮다. 그래서 이게 뭐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건 모르겠지만 그 건설 시장에서 이 B2B로 기업 대 기업 간의 어떤 거래로 빌트인 제품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호응이 있겠다. 괜찮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경동나비엔도 뭐 대기업들이 삼성이나 LG가 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확장시키는. 그래서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같은 것도 경동나비엔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매출에 기여를 하는,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약간 고평가 상태에서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왔고, 큰 틀에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곡선에 따라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까지 왔으니까 뭐 이걸 비중이 아주 낮으면, 비중이 한 5% 이하 있으면 좀 더 떨어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4만 원을 이탈하면 더 사모아서 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비중이 20% 이상 되신다 그러면 사실 한 종목 비중으로서 30%를 넘어가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가 대응의 영역인데,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이 제가 지난번에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 퉁치기. 우리 주식 공부 강의에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30이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보고, 아니 6만 원 정도, 6, 38, 6만 원 정도 보고, 6만 3천 원 정도 보고, 6만 3천 원에 있는 주식을 다른 계좌에서 많이 떨어지면 반등 정도 하겠는데, 반등을 조금 이때 조금 사시고, 반등하면 뭐 정리하면서 이 수익금만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과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온 이 돈을 합치면 현금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들어가서 반등하면 나올 때 그 수익만큼 또 정리를 합니다. 손절을 합니다. 이게 퉁칠 수 있게. 그리고 이만큼의 또 현금이 더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없애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부담이 없는 시점이 올 거고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좋은 종목에 한정된 건데,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즐겨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다 해소를 합니다. 보람차다 했는데 그게 팍 올라가지고 그냥 갖고 있었어도 해결이 됐겠네. 이런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정말로. 예, 그렇긴 해도 중간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대응을 해서 줄여 나가시는 게 심리적으로는 훨씬 낫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면 이렇게 퉁치기로 대응하시고, 비중이 낮으시면 이번에 2배로 한 물을 타가지고 4만 원 이하로 왔을 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온다면 그래서 단가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은 아주 유명한 종목인데, 그 이게 뭐였지? 뭐랑 연관이 있었는데, 그게 소재였나? 예. OLED 소재 쪽인가? LCD 소재 쪽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기전자하고 관련된 쪽이고, 예, 거기에 대한 소재, 장비 소재 쪽, 기초 소재 쪽, 이쪽일 텐데, 이 동진 세미캠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건재를 하면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일 테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선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가 오를 거냐,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다시 이 가격을 구경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단기간에 여기를 구경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제 기간 조정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진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하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고 시장도 도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만 가져가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5%밖에 안 되시고 단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시니까 기간 조정 동안은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치가 높으면 빨리 지칩니다. 실망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그래서 기간 조정이니까 당분간 안 오르겠네, 그냥 안 보고 있어야지, 이 정도로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반응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